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의 그 드라마 취향을 조금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넷플릭스 통해서 스위트홈을 즐겨본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넷플릭스 주가도 굉장히 올랐잖아요. 이에 발맞춘 게 아니라 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콘텐츠, K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앞서 지난주에 제가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결제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 네.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에 따른 집콕 효과 때문에 이제 결제액이 늘어나면서 네. 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다른 OTT 서비스도 지금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콘텐츠, 그러니까 K 콘텐츠가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선전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이런 반응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말 이제 공개됐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네. 그 스위트 홈 이게 글로벌 흥행에 완전히 성공했거든요. 네. 혹시 앵커님은 좀 뭐 어떠셨어요, 스위트 홈? 감상평을 짧게 해주시다면. 사실은 아내가 권해서 봤었는데 기대를 안 하고 봤다가 연속으로 계속 다 보게 됐다. 네, 그런 상황 정도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저도 거의 하루 만에 몰아서 그쵸, 다 그쵸. 네,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등 70개국 이상에서 이제 콘텐츠 순위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 2,200만 가구가 스위트 홈을 시청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스위트 홈 콘텐츠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이 업체의 주가도 인기와 맞물려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10만 9,200원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이게 2018년 11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라고 하고요. 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9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올해 들어서만 거의 18%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네. K-팝뿐만 아니라 K 콘텐츠의 이런 선전, 해외에서 줄줄이 사실 호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관심을 좀 분위기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좀비들이 다양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 더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성준 기자, 네. 이제 그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자면 개인적인 네. 의견 네. 생각하자면 일단 한국 그 컨텐츠, 네. K 컨텐츠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봤을 때 네, 계속 주목받으면 이런 좋겠다.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가 반강제적으로 일단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진 네. 것이죠. 이미 이제 우리 삶에 훅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쉽게 이제 떨쳐버리기가 네, 어려운 훅 들어왔어요. 그런 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OTT 시장 그리고 이런 컨텐츠 시장 성장에 물꼬가 튀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와 디즈니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OTT 플랫폼과 컨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해외 사업자들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이런 토종 사업자들이 OTT 시장 성장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티빙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용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간 순 이용자 수 추이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티빙, 웨이브 이런 OTT가 일단은 주도를 하고 있는데 티빙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용자 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요. 이런 가운데 바로 또 우리 영상 콘텐츠 제작사들도 네. 수혜를 받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가구당 4.5개의 OTT를 구독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몇 년 안에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작사들 그 주가 최근에 급등하는 거 여러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네이버는 오늘 보니까
1.16% 지금 상승하면서 거래 중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어떻게 좀 펼쳐질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혜래 기자. 네, 이 K 콘텐츠 관련주 분류가 좀 여러 갈래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작기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제작 쪽이라든지 플랫폼 쪽도 유통, 있고. 플랫폼도 네네네. 있고요. 또 엔터까지도 크게는 거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표로 살펴보실 텐데요. K 콘텐츠, 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초록뱀 에이스토리 좀 익숙한 종목들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OTT 관련 종목 이야기를 할 때 맞아요. 언급을 네.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엔터 관련해서는 빅히트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빅히트에서 이 방탄소년단 성장 뒤에는 자체 콘텐츠가 힘을 발했다라는 뒷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업 초기부터 콘텐츠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음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라든지 이런 교육 콘텐츠를 심화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업체 내부에서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하더라고요. 또 플랫폼 관련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기타 종목으로는 삼성출판사 그리고 바른손 E&A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의 흐름이 어떨지가 궁금해져서 제가 코스닥 오락문화 업종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한 해 사이 한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3월에 한 290선에서 현재 61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셔도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한 달 사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 속에 주목할 업체로 한 2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네. 한 가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4분기 드디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OTT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국내 OTT 업체 역시나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네이버입니다. 이 K 콘텐츠 관련해서 많이 다양한 분야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K-팝 대표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얼마 전에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인 와패드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체적인 수익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엔터사들과의 협업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네이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